여러분 혹시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ETF는 어떤 것인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보통주와 우선주 그리고 ETF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 재벌투자연구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증권가의 가장 빠른 소식을 전하는 재벌투자연구소 MC 하현정입니다. 오늘도 현직 전문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최동기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 IPO 공모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 그리고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지난 영상에서 실패 없이 IPO 공모주에 투자하는 방법 일부만 공개하셔서 나머지 내용이 정말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나머지 내용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IPO 공모주 투자를 위해서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 보유 확약 물량? 이게 뭐예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은 기관 투자가들이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을 하고 다른 투자자보다 물량을 더 많이 배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해진 기간 후에 기관에서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확실히 이건 좀 위험해 보이네요. 투자 전에 이 부분은 무조건 체크해 두는 게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경기 상황입니다. IPO는 경기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불황기라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IPO 공모주 투자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주식시장은 이 변동성이 정말 많아서 경기 흐름도 잘 봐야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보통주와 우선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아세요? 글쎄요. 보통주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거래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차이죠? 보통주와 우선주의 근본적 차이는 의결권의 유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반면에 보통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우선주에 비해 유통 주식이 많아서 황금성도 높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었군요. 그럼 전문가님, 이 보통주랑 우선주 중에 어떤 걸 거래하는 게 유리한 걸까요? 장단점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상황에 따라 투자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경영권 분쟁 이슈 등 의결권 수요가 많은데 배당률이 낮고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라면 당연히 보통주로 거래해야 합니다. 반면에 현금 배당률이 상당히 높고 보통주와의 괴리감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주를 거래해야죠. 그런데 전문가님, 결국은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하나의 종목에서 거래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기업 경영에 큰 관심이 없다면 우선주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유통주식이 많지 않아서 주가가 오를 경우 보통주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저 같은 초보자들은 이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떨어질 때도 더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보통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간혹 우선주의 가격만 치솟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투기 성격이 짙으니 투자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개별 종목 상황에 따라서 투자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좀 어렵네요. 혹시 저처럼 이 개별 종목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주린이들에게 알려주실 내용도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주로 ETF를 추천합니다. ETF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일반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주식과 펀드를 합친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저도 ETF는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ETF는 그 성격에 따라 각각 추정하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자분들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예상한다면 전기차와 관련된 상품을 묶어놓은 ETF를 구매하면 되니까요. 사실 미래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ETF 상품을 구매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유동성입니다. 일반 펀드와는 다르게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한 것이죠. 게다가 종목 구성을 항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서 시장 상에 따라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ETF는 정말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큰 낙폭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럼 유망 섹터를 개별 종목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ETF도 종류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좋은 ETF 고르는 팁 같은 것도 알려주시나요? 우선 방금 언급한 것처럼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큰 섹터의 ETF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이후에는 개인의 매매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섹터는 개별 종목 투자를 하되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해도가 다소 낮은 섹터는 ETF 투자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주의사항 같은 거 따로 없을까요? 간혹 ETF에 속한 종목이 본업과 관계없는 테마로 엮여서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님과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 그리고 ET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버핏 지수를 활용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재벌투자연구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 놓치지 마세요.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전문가님 번호로 성함만 입력해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문가의 해안을 내 안목으로 AI의 스마트함을 내 것으로 만들어드리는 재벌투자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 전문가님 혹시 우선주 종목도 있으세요? 네, 얼마 전에 산 거 있습니다. 오, 그것도 많이 올랐어요? 네, 한 130% 정도 됩니다. 무슨 종목인데요? 알려주세요. 무슨 종목이에요?